열어놔야 시작했니? 네.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는 어디입니까? 구미시 고학학공대 현대고등학교 1학년 9반이고요. 네. 오늘은 28페이지 삼국과 가의 발전과 대외관계 1번 삼국 고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다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한번 대충 해볼까요? 자 봅시다. 삼국 고대국가의 기틀. 이런 거 마련하네요. 자 그런데 위에 제목 보세요. 삼국과 가의 발전과 대외관계 돼 있죠? 되게 웃기죠? 삼국과 가야 뭐 이게 뭔 얘기야 이거? 그냥 사국하면 되는데 왜 연명한양으로 끝났을까요? 연명한국에서 끝났어요. 뭔가 좀 그래요? 가야가 좀 다른가 봐요. 바로 이제 이 고대 삼국이 고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다라고 했는데 이 고대국가 전에 우리가 배운 건 뭐죠? 연맹왕국. 그렇죠? 이제 가야 이런 게 아니 가야가 아니라 우리 부여 고구려 이런 게 오부족 연맹이다 이런 거 배웠죠? 네. 그래요. 연맹왕국이었어요. 그런데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 일이 연맹왕국이라면 가야도 이 연맹왕국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 고구려 벽제 신라만 뭔가 좀 달라졌나 봐요. 그래서 고대국가가 됐는데 큰 차이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바로 유령반포. 왕권이 강화됐다는 겁니다. 왕권이 강화됐다는 거. 그럼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어땠어요? 왕은 역시 하나의 부족장에 불과했기 때문에 각각의 부족장들은 자신의 영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것이 고대국가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전부 다 왕의 영토가 된다. 이게 단적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왕권이 강해지는 모습이 보였을까? 보니까 어떻게요? 첫 번째, 불교공인. 왕권이 강해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더라?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맹왕국 단계에서 얘네가 땅을 넓혀서 이만큼 새로운 땅을 차지했다고 칩시다. 이 땅에 대한 분배권은 누가 가질까요? 왕이 적어도 이걸 분배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왕에게 잘 보여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또다시 영토를 넓히고 또다시 영토를 넓히면 부주기가 권한은 여전히 이제 작은 상태지만 새로이 얻은 땅덩어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왕의 것이 되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영토 확장이 돼서 이제 왕은 부족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혈통만 왕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왕위를 세습하는 단계가 보이게 되고요. 여기서 좀 더 왕권이 강해지면 내 혈통이 왕하는 것을 더 나아가서 무조건 나의 이 왕위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내 자식에게 갈 거야. 부자 상속을 하는 단계가 벌어지게 되고요. 네 번째, 왕위라는 것은 바로 우리 혈통만 하는 거다. 그리고 각 지역은 그 왕이 보낸, 그 왕이 파견한 관리가 통치하는 거다. 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것. 뭐? 맞아요. 법. 율령을 반포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가 올바른 사회야. 라고 사상적으로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해 주겠죠. 여기서 이제 필요했던 것이 불교의 모습인데 이제 불교를 수용하면 고대국가의 기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불교랑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얘들아? 불교랑 곧 부처님이랑 사상. 일단 부처 자체가 석가모니 자체가 이제 왕이죠. 그 왕이기 때문에 왕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불교의 핵심은 여러분 뭡니까? 불교의 핵심은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윤회라고 하는데요. 이 윤회가 계속되다가 어느 날 자기의 죄를 다 씻어버리면 해탈을 하면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이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서 극락으로 가는 것이죠. 어쨌든 극락에 가기 전까지는 사람은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기본 윤회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윤회에서 어떻게 이 윤회가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는데 어떤 식으로 죽고 태어납니까? 전생에 죄를 많이 지으면 후진 단계의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전생에 죄가 없으면 없을수록 높은 단계의 인간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계에서 가장 전생에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꼭지점에 있는 왕이겠죠. 왕. 여러분과 같은 귀족은 제법 죄 없이 태어나긴 했지만 적어도 왕보다는 죄가 있으니까 왕 밑에 태어났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귀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번 생에서 조금 못났다 못하더라도 왕한테 개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왕에게 숙명을 하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야지 다음번에 너도 왕으로 태어날 수 있겠죠. 이게 됩니까? 이것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사회를 설명하는데 불교가 대단히 유용하게 이제 쓰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를 수용하면서 이제 국왕 중심의 나라, 고대 국가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고대 국가의 기틀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살펴볼 우리가 고구려, 벽제, 신라의 역사에서 각각 어느 왕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고구려를 살펴볼게요. 오늘은 고구려하고 다음 시간에 벽제신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자, 지금은 1학년 9반 파란 마스크의 물결이 넘치는 현장입니다. 파란 마스크. 지금 대단해요. 역병이 오고 있어요. 자, 오케이. 마스크 쓰고 있을 걸. 우리 아픈 만큼 성숙해지겠죠? 네. 우리가 이 단계를 더 지나면 우린 점점 더 예뻐지는 거겠죠? 아유, 수척해지겠죠. 그건 아니죠. 수척해지면 예뻐지는 거 아닌가? 순하게 수척해지는 게 있고 말라진 게 있는데요. 둘 중에 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자, 고구려 봅시다. 외우기 편하게 1세기부터 시작해줍니다. 1세기. 물론 그 이전에 기원전에 이제 동명성왕, 주몽도 있었고 유리도 있었는데 걔네들은 연맹왕국 단계의 모습이라면 1세기 태조왕 때 뭐하기 때문에 점점 영역을 넓히더니 어디까지 갑니까? 바로 옥저를 정벌하는 것이고요. 옥저를 정벌하는 것을 힘을 바탕으로 나는 이제 세졌으니까 어떻게 했어? 이제는 왕위를 세습하는 왕이 태조왕입니다. 이 세기가 되면 고국천왕이 등장해서요. 각각의 부, 5개의 부에 부족장이 다스리던 것을 이제 부족장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관리가 나아가서 다스리는 행정적인 부체제로 바꾸게 되고요. 이제 국왕이 직접 지방을 다 통제하게 되니까 이제 더 왕권이 강화되어서 이제 부자 상속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3세기가 되면 그럼 3세기가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고구려 뭐 해야 돼요? 영토학장? 영토학장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자 상속까지 했으니까 율령반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모든 역사가 우리의 뜻과 같이 되진 않죠. 우리의 뜻과 같이 되진 않아요. 고구려가 점점 영토를 확장해 가고 있는데 이때 위기감을 느꼈던 어디? 중국 위나라 조조 위나라가 관구검이라는 장수를 보내서 고구려를 쑥대밭을 만듭니다. 이때 고구려는 수도까지 함락당하고 완전 털려요. 이때 3세기 동쪽으로 천부한왕인가 봐요. 동천왕 때 완전 쑥대밭이 됩니다. 결국 고구려는 이제는 영토라는 게 없고 아주 후진 나라가 돼버렸어요. 아주 미천한 지경에 빠졌죠. 무슨 왕이 나올까요? 미천왕. 4세기 미천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 고구려가 옛 위세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력한 나라를 하나 집어삼키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신라 백제는 이미 너무 큰 나라가 되었겠죠. 뭘 먹으면 될까? 뭘 먹으면 우리가 다시 세질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데 하나가 보이더라는 거죠. 뭐가 있냐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고조선 없앤 다음에 중국이 직접 설치했던 한사군 중에 하나인 평양의 낙난군이 남아있는 겁니다. 낙난군. 이것은 우수한 중국 문화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요것을 먹어버리면 다시 그 힘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낭낭을 먹으면 성장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미 백제도 낭낭을 먹으려고 수없이 이제부터 공격합니다. 하지만 낭낭은 떨어지지 않아요. 왜? 낭낭에 뭐가 있습니까? 낭낭에는 자명고가 있고 자명고를 울리면 사람들이 전투 준비 태세를 완비해가지고 막 발달된 철기 문화로 지지 않아요. 근데 백제도 못 이기는 낭낭을 이 미천한지경에 빠진 고구려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죠. 고구려는 누가 있어요? 송중기 왕자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송중기 왕자 쳐다보기만 하면 동공이 하트로 변한다는 송중기 왕자. 송중기 왕자 이름 뭐예요? 호동이에요. 이 호동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냥 슬슬 지나가기만 하면 여자들이 다 반하는데 여기 낭낭에 정신 나간 여자애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낭낭공주. 낭낭공주가 호동이한테 뿅 가가지고 어떻게 뭐 이제 사랑하게 됐을 때 이제 호동이가 이제 고백하는 거죠. 머릿속에 빨리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이제 빨리 송중기가 나한테 고백한다는 느낌으로 지금 송중기가 너희들은 낭낭의 공주야. 송중기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 나 고구려의 왕자다. 근데 나 고구려 알다시피 우리 고구려 개판됐잖아.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희 낭낭을 치려고 해. 그런데 백제도 못 이기는 너희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니? 아마 난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다가 죽게 될 거야. 우리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라고 하니까 여자애 막 펑펑 울겠지. 그러면 안 돼. 이거 어떡하면 될까? 할 때 니네 나라가 센 이유가 그 자명고 때문이라는데 네가 자명고를 찢는다면 거기서 나아가서 네가 성문을 열어준다면 우리가 쉽게 슥 들어가서 너의 낭낭을 정벌하고 너를 네가 이제 승리했던 최고 공신이 되니까 너를 내 아내로 맞이하여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송중기가 얘기하면 너희들 어떡하겠니? 이건 뭐 헤어지기 뭘 헤어져. 송중기가 얘기하는데 내가 찢을게요!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정말 자명고를 찢고 문까지 열어줬지. 근데 낭낭의 군주가 이거 어떻게 됐냐? 왜 자명고를 올리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는데 딸이 그 짓을 한 것을 알고 딸년 죽이고 자기도 죽었죠. 결국 그래서 그 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슬픈 이야기. 낭낭공주와 호동왕자. 이 스토리가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이야기에 불과한 것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고구려가 낭낭을 먹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미천왕 때 바로 낭낭을 정벌하게 되는 것이고 이 힘을 바탕으로 이미 역사적으로 뭐 했기 때문에 왕위 세습과 부자 상속의 단계는 거친 애들이기 때문에 바로 소수리만 등장하여 다음 단계 바로 밟습니다. 뭐예요? 율령을 반포하고요. 불교를 수용하고요. 국가의 교육기관 폐하까지 설립하는 단계 소수리망입니다. 이제 국가의 기틀이 완성되었으니까 국가는 뻗어나갈 전성기를 준비할 자세가 다 된 겁니다. 바로 이제 사실 이거 말해 누가? 광개토 대왕이 등장하여 어떻게 합니까? 광개토 대왕이 등장하여 북으로는 어디까지, 서로는 어디까지, 동으로는 어디까지 다 먹었습니다. 라는 것이 어디에 써 있어요? 광개토 대왕 비문에 쓰여 있죠.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광개토 대왕 능비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뭐가 있냐? 바로 이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긴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이게 이제 가야인데요. 가야에 대한 스토리가 광개토 대왕 능비 비문에 나온다는 얘기죠. 뭐예요? 자, 여기 이제 나라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거? 왜? 일본인데 왜? 일본. 근데 원래 이제 일본은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인데 역사가 일본은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점점 문화가 발전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이 큐슈 중심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큐슈 중심의 나라인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때 일본과 친했던 나라
이미 변한 시기부터 철을 교류하면서 친했던 나라 가야와 함께 친하기 때문에 교류를 하는데 가야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직 부족 연맹 단계, 연맹왕국 단계입니다. 연맹왕국 6개의 가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 중에서 제일 센 가야가 어디냐면 김해의 금관가야입니다. 김해의 금관가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김해의 금관가야인데 여기를 교두부로 삼고 이 스시마섬도 있으니까 와가지고 이쪽에 잔뜩 모여 있다가 어디로 백제는 친하기 때문에 신라 쪽으로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거죠. 누가? 왜가 이 일본이. 그래서 얼마만큼 쳐들어왔냐면 경주 시내 수도인 경주 시내에 일본 놈이 바글바글 하대요. 바로 이때 신라의 왕이 광개토 대왕한테 가서 제발 우리나라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신다면 제가 당신의 평생 영원한 노비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광개토 대왕이 그 얘기를 듣고 불쌍히 여겨.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살려줄게. 그래서 신라 원정에 가가지고 경주에 있는 외놈들 다 몰아내고 여기까지만 몰아낸 게 아니라 금관가야까지 가서 외놈들을 싹 몰아낼 때 이 스토리가 어디 있냐면 광개토 대왕 능비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광개토 대왕 능비 뭐 했다? 신라의 원정 갔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라 원정의 결과 이게 중요한 거죠. 어디까지 쳤기 때문에? 금관가야까지 쳤기 때문에 금관가야가 이때 망하는 건 아니에요. 이때 망하는 건 아니지만 세력이 급 약해지니까 가야 연맹을 이끌 수가 없겠지. 가야 연맹을 이끌 수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셌던 어디? 이 내륙 쪽에 있던 대가야가 이제 가야 연맹의 중심이 되는 거다. 신라 원정의 결과 뭐라고? 가야가 금관가야 중심에서 대가야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 부분이 시험 문제가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이제 광개토 대왕이 4세기 후반을 지나서 5세기 조금 앞에까지 조금 삽니다. 5세기 살고 5세기 이제 접어들었죠. 5세기 접어들면 누구?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등장하는데 장수왕은 어릴 때 아빠 따라가지고 이렇게 남쪽으로 와서 그랬는지 남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얘는 아예 수도를 어디로?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고 모든 정책을 남하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수왕은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내려와요? 일단 한강유역을 접수합니다. 한강유역 누구 겁니까? 한강 누구 거예요? 한강은 백제 거죠. 한강이 백제의 수도인데 장수왕이 한강유역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해요? 백제는 수도를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래서 백제는 충청남도 공주,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는 것이고 장수왕은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충청북도 충주까지 가죠. 충주까지 가서 여기까지 고구려 땅이라는 비석을 세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중원 고구려비를 제작해서 장수왕의 남진 정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면 이제 뭐 고구려가 이제 뭐 다 끝난대. 고구려가 이제 다 통일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세상 일이 항상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중국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국에 수나라가 통일을 해서 중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수나라 이전에는 중국이 어떤 나라인? 수나라 이전의 중국의 통일 제국은 어디였냐면 수나라 이전의 중국 통일 제국은 한나라였고 그 전에 진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진나라 한나라가 왜 망했을까? 이를 이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왜 망했는지 보니까 만리장성 이북에 누구? 흉노족이 여차하면 내려와가지고 싸대기를 왕복으로 때리고 도망가니까 그거 막다가 얘네가 권력이 쇠해지는 거거든요. 결국 수나라도 옛날 제국처럼 약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있는 새끼들 짓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흉노는 없어졌어요. 흉노는 유럽 가서 정착해서 살아요. 나중에 흉노 애들이 게르만들 싸대기를 때리고 있지. 그럼 게르만족이 열받아가지고 흉노를 못 이기니까 로마로 쳐들어가가지고 로마가 붕괴되지. 로마가 붕괴되는 것도 흉노 때문이지. 흉노 대단한 애들이야. 중요한 건 흉노가 역사를 남기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도대체 얼마나 훌륭한지 알 길이 없지만 정말 양쪽으로 털었던 애들이야. 한나라 털어, 로마 털어. 그래서 지금 흉노
알 수 없어요. 근데 쭉 다 섞여져 있겠지 뭐. 자, 어쨌든 그래서 위를 봤는데 별게 없는데 위에서 센 놈이 바로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구려가 제일 세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를 털어버려야지 해가지고 힘을 다해서 전쟁을 빵 쳐요. 하지만 고구려에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 문덕이 형께서 얘를 막아내죠. 막아내니까 수가 자존심이 확상해요. 내가 그래도 중국을 통일하는데 이 새끼가 날 막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온 전력을 기울여서 한 번 더 갑니다. 넌 뒤졌어! 하고 갔는데 또 망해요. 또 막았어요. 그래서 수가 전력을 기울인 두 번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망합니다. 수가 망하니까 중국은 다시 대혼란이 찾아와요. 대혼란이 찾아와야 되는데 당시 중국에서 중국 역사상 개인적으로는 가장 뛰어난 인간이라고 하는 이세민이 등장하여 이 급 혼란을 수습하고 아주 당당한 나라를 만들죠. 당당당당당 뭡니까? 당나라를 만든 거. 역시 당나라도 수나라랑 똑같은 숙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갑니다. 넌 뒤져서 난 달라 하고 가는데 얘가 또 막죠. 막아서 당나라는 한 번 더 가면 수나라처럼 되니까 이제는 고구려 얘기 내 앞에서 하지 마. 하고 그냥 난 나대로 살 거야. 하고 안 갑니다. 어쨌든 고구려는 어떻게 했어요? 수나라랑 당하고 거의 뭐 3번이나 미친 듯이 싸웠죠. 그 중국이 무너질 만큼 싸웠는데 고구려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뜬히 막은 건 아니겠지? 어떻게 됐겠니? 완전 피똥 싸고 있었습니다. 이때 영양가가 다 빠지죠. 바로 6세기 무슨 왕? 영양왕 때. 소와 전쟁을 하면서 영양가가 빠지는 겁니다. 물론 당나라는 나중에 연개소문까지 미쳐가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때 모든 전력이 어디에 있으니까? 중국을 막는데 전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백제와 신라의 입장에서 이때가 기회죠. 그래서 옛날에 잃어버렸던 한강역을 다시 차지해야지 라고 해서 백제와 신라가 손잡고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신라는 거기서 더 나가서 이만큼 차지하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신라가 세져가지고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 망하죠? 이 스토리는 나중에 또 신라 얘기하면서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서 7세기에는 고구려는 망한다. 망해. 이 스토리가 고구려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정리해 놓으세요.